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현대차 어제 7% 올라가다가, 그죠? 오늘도 조정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거 뭐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제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어쨌건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오고, 중요한 자리가 오면 사는 거고 자리가 안 나오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갑자기 이제 얘기 나왔던 게 현대 아틀라스의 도입을 사실상 뭐 막을 수 없다라는 이제 뭐 청와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노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조에 대한 이슈가 끝나니까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조 문제 때문에 주가가 저는 하락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애초에 그러니까 노조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갔던 이유는 확실하게 보다 아틀라스 때문에 올라갔죠. 그죠?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요? 조정이 좀 나온 거다. 근데 이 조정의 구간에 노조라는 트리거가 있었던 거고, 이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할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노조 이슈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어떻게 노조 때문에 샀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한 거 이상 있냐 없냐, 이 관점 이상 없죠. 아니 5%가 빠지는데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규 진입 타점은요 50만 원대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규 진입 타점은 50만 원대가 아니에요. 어디요? 40만 원 중반대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잡아야 돼요? 아니죠. 기다려야 되죠. 아니 여기까지 빠진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데 생각할 수 있는데,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 핵심은 뭐예요? 자리가 오면 매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관세 25% 얘기가 나왔을 때, 그죠? 제가 여러분들 뭐라 했죠? 기회다. 기회다, 기회. 왜? 관세 25%는 철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슈기 때문에 매수기 잡자. 46만 원, 47만 원 매수기 잡자라고 전달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셨을 겁니다. 요 구간, 그죠? 요 구간 잡으셨을 거예요. 46, 47이 어디요? 여기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간이 10분, 15분 있었죠. 야, 네가 얘기했어?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보시면은 그냥 47만 쳐도 나오죠. 보시면은 화요일에 관세, 그죠? 관세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그죠? 관세 때문에 하락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25%는 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6에서 47 구간 1차 매수 타이밍이다. 항상 주식은 내려왔을 때 잡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언제? 내려왔을 때 잡는 거. 내려왔을 때.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잡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현재 구간에서 어제 올라갔죠. 그죠? 잡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셔야죠. 지금 구간도 50만 원대인데 잡아도 되나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주가가 신용 물량이 일단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9%, 0.9%. 근데 이게 시총이 이제 사실 100조인 걸 생각을 하면은 시총 물량이 꽤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그래서 요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털리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기보다는 횡보를 좀 하면서 박스권 그리면서 어떻게 된다? 천천히 신용 물량 털고 갈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무조건 내려간다가 신용 물량이 털리는 게 아니에요. 왜죠? 왜? 현대차가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내가 결과적으로 현대차 신용 몰빵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뭐요?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보통은 신용을 쓰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전체 증시 자체가 빠지게 되면 전체 증거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반대면에 압박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려가도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서 증거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주가 내려간다고 반대면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요? 내려가면 오히려 신용 물량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 주가를 무조건 뺀다라고 해서 신용 물량을 털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계속적으로 횡보해서 지루하게 하면 어쨌건 다 똑같이 뭐예요? 지금은 현대차 아틀라스 최고다, 대박이다 하지만 주가가 안 가기 시작하잖아요. 40만 원 중반대, 50만 원 초반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주가 안 가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와, 잡주다. 잡주다, 잡주. 와, 못 가는 주식이다. 뭐요? 신용 물량 쓰는 사람들도 매도하고 나가요. 왜? 이자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바로 V자로 이제 좀 지워드릴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제가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급하게 하지 말자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지금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당연히 저도 뭐요? 이렇게 가면 좋겠죠.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근데 시총이 어쨌건 100조지 않습니까? 시총이 100조. 그래서 개인의 힘만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분명히 저는 이거는 올라가는 탄력에서는 개인의 힘만으로 갈 수 있다고 해요.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계속 가는 건 그냥 깨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밀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대차가 문제였다라는 게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문제였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만 갈 수 있는 게 신고가예요. 신고가. 이 위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뭐요?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주가가 한번 내려오면 여기 뭐 한다? 여기 물린 사람이 생겨요. 물린 사람이 생기면은 뭐가 생깁니까? 물린 사람 생기면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 압박을 받아요. 그죠? 본전에서 나가려는 매도 압박이 있을 거 아니야. 신용장고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면 밑에서 산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와요. 그러면 원래 신고가에서 올라갈 때는 매도 압박이 1이죠. 왜? 매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신고가니까. 근데 지금 한번 쉬었다 가는 순간 뭐가 있다? 매도에 대한 압박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압박이 2의 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가를 쉽게 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구간을 밀어 올릴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신용 물량이 바득바득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냥 개인 투자자 돈 주려고 올리겠냐? 단기적으로 IPO도 지금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한다? 여러분들 신용 물량 알아서 털려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횡보 구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만 원 구간대 굳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 왜? 제가 봤을 때는 자리 오면 사는 게 최고예요. 왜? 46만 원, 47만 평단을 잡아놨잖아요. 그럼 지금 50만 원대에서 이렇게 4% 빠지고 5% 오르고 막 횡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평단이 53만 원, 52만 원이면은 뭐야? 계속 불안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평단을 46만 원 잡아놓고 이것도 뭐야? 1차 매수야. 더 빠지면 더 살 거야. 2차 매수로. 이 마인드로 주식을 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놀고 있으면 난 지금도 10% 수익 구간이에요. 이렇게 움직여도 10% 수익 구간이란 말이야. 그럼 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왜? 어차피 수익 구간이고 변동성 내 평단 위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계좌에 뭐가 찍혀 있어요? 빨간색이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7% 오르면 더 좋은 거고 7% 올랐다 5% 빠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 평단이 52만 53만 원이면 지금 이렇게 흔들 때 어떻게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아 팔까 아 좀 불안한데 아 매도할까 내려가면 무슨 일 있나 걱정하면서 감정 소비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셔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46만 원 내가 잡았다. 1차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는 40만 원 초중반을 노리시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빠진다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아니요. 항상 매수는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고 매도는 어떻게? 매도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중요 구간을 잡아놓고 이탈 시에 분할 익절을 하는 거고요.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 34만 원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지금 이 구간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잡았거든요. 그 여러분들과 한번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디서 팔아야 돼요? 계속 올라가면 주가가 어디서 팔아? 내가 지금 수익 중이야. 60%뭐 50% 수익 중이야. 어디서 팔아야 돼? 여기 팔아야 돼? 지금 팔아야 돼요? 아니요.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 내가 중요한 구간대를 잡아놓고 이탈했을 때. 예를 들어 주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 5일선을 보거나 5일선 이탈을 보거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50만 원, 51만 원이죠. 나 평당 얼마라고요? 34만 원이죠. 그럼 5일선 50만 원 이탈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이탈할 때 여기서 절반 파는 거예요. 2분의 1. 이제 익절하는 거예요. 단기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럼 조정의 구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2분의 1 물량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2분의 1 물량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그 추가 매수는 언제요? 추가 매수는 최대한 기다렸다가 40만 원 초반 오면 그때 사는 거고 안 오면 그냥 지금 물량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은 편해요. 근데 이 말이 쉽지 행동하기 실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어제 뭐 인증을 해라 뭐 해서 해라 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뭐 인증할 필요 없긴 해요. 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인증을 해서 보여드리면 자 일단은 수익 실현을 절반을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1,300만 원 정도 수익을 받고 지금 물량을 어떻게 되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물량을 잠시만요.
요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하려고 하거나 뭐 이 금액이 솔직히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저는 원래 한 종목에 1,000만 원 이상 안 담거든요. 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때 현대차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나는 5천만 원 해서 1억 이상까지 모으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5, 6천 정도밖에 못 샀는데 일단 어쨌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저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기다렸다가 기회를 잡는 게 맞을 것 같다. 40만 원 중반대쯤에 1차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주가가 항상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신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위쪽 구간엔 개인들의 신용 물량 매물이 일단 조금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동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수급으로 봤을 때 수급 자체가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거운 부분들을 어디서 털어내야 되겠냐? 여기가 무겁잖아요. 지금 여기가 무겁잖아요. 여기가 그럼 뭐요? 밑에서 놀면은 알아서 털려 나간단 말이에요. 신용 쓴 사람 알아서 매도 물량 내놓을 거고 못 버티는 사람 다른 거 계속 주가 다른 섹터 올라갈 거니까 다른 섹터 보면서 아 이거 빨리 팔아서 복구해야겠다. 현대차 일단 팔아서 다른 거 사서 복구해야겠다. 이 심리가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빠르게 가기에는 저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현대차는 간다. 저는 100만 원, 20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100만 원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당연히. 지금 그림 자체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좀 달라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버티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바라보는 구간에서 같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가 뭐 시총이 100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다고 움직일 회사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좀 천천히 잡으면 어떨까 싶어서 전달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눌리면 밑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진득하게 끌고 가시려면 평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더 눌리면 기회 잡자. 자리가 안 오면요 안 사면 돼요. 여러분들 현대차 너무 좋아 보이고 사고 싶잖아요. 자리가 안 오면 안 사면 되고 진짜 사고 싶다? 그럼 내가 살 물량이 20%만 지금 사면 돼요. 왜? 나머지 80%는 내려오면 사면 되니까. 쌤 근데 내가 20%만 샀는데 그대로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대로 올라가면 20%만 드시면 되죠. 내가 항상 좀 생각해보니까 항상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주식으로 그동안 돈을 못 벌었지? 물론 지금 장이 좋긴 하죠. 과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지 생각하면 항상 조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기회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굳이 내가 지금 현금이 1억 2억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다 전체 모든 돈을 다 꼬라 박아야 되나? 그 레버리지 신용까지 쓰면서까지 주식을 해야 되나? 왜? 나 2억 1억 모으는데 힘들었는데 지금 2억 모으는데 힘들었는데 이거를 다 박아서 내가 그만큼 실력이 있나? 아 그럼 나 3천만 하자 4천만 하자 했을 때 어쨌건 난 현금이 남아있고 주식에 3, 4천 그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조급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고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 안에 인생이 담겨져 있다 생각해요.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돈 이걸로 이제 시드머니를 모아서 돈을 불리는 과정. 힘들게 뭐 1억 2억 돈 모은 돈을 너무 쉽게 투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니까 아무거나 사고 수익 뭐 나면 좋고 내 거만 안 간다고 해서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이렇게 막 쓰는 것 자체가 참 좀 아쉽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은 고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어쨌건 현대차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상은 없습니다. 대신에 신규 진입은 좀 눌렸을 때 타이밍을 잡아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변동성 계속 나올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어쨌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상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요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요걸 일단 잠깐만 좀 보시면은
이제 지분이 사실 순환 출자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21% 보유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기아를 3~4% 보유하고 있고 기아가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17.4%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현대자동차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죠. 뭐 AI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이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건 지금 보면은 이 정의선 회장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에서 출자해가지고 지분이 26.6%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가치 100조를 가정했을 때 이 22조 원을 IPO 했을 때 요거를 사가겠죠, 사람들이. 그죠? IPO 한다고 하면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내놓으면 이걸 사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정의선 회장이 거머쥘 수 있고, 이거로 뭐예요? 이거로 기아가 가지고 있는 17.4%의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고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모비스의 지분까지 사서 죄송합니다. 사서 현대모비스를 정의선 회장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밑으로 모비스 밑으로 현대자동차가 있고, 이 밑에 기아가, 그러니까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정의선 회장이 있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 창출할 수도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상장돼야지 정의선 회장이 원하는 모두한 승계에 대한 세금이나 모든 부분들을 현금을 창출해야 모든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현대차의 주가를, 눌려있던 주가를 강하게 펌핑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부분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력이 정말 최고로 올라가서 시장에서 최고의 피지컬 AI 회사로 인정받는, 그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인정을 받았을 때 엄청난 기업 가치가 생길 거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목숨 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는 아주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그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IPO 할 때쯤에 고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잘 끌고 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현대차가 주도 섹터로 들어간 순간부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쭉쭉쭉쭉쭉쭉.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 증설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멈출 겁니다. 그럼 코스피가 어느 정도 가격 5,500선을 유지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횡보하면서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현대차가 좀 치고 나가주지 않을까, 뭐 다른 전력 섹터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더 치고 나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장을 멀리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물의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끝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설에 대한 부분 나오면 매물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당장 떨어지지 않겠지만 미래에 떨어질 거라는 분위기, 주식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매물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주가는 미리 반영받아서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삼성전자가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증시는 내가 볼 때 못 가고요. 삼성전자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돼요. 횡보, 또 천천히 올라가고. 지금처럼 올라가면 사실 돈을 다 빨아가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천천히 조정 받으면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그래야지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고요.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공감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건 저는 제 얘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사람 입장으로서 제 생각을 전달을 드린 거니까 뭐 기분 나쁘실 만한 말은 안 하긴 했는데, 뭐 기분 나쁘셨다라고 하면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더 좋은 내용들로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잘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가 사면 뭔가 빠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은데 다 자기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자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진득하게 잘 기다려 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돼서 혹시나 내가 타이밍,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는 나중에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어쨌건 정말로 뭐 연락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다 막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010-845-9501, 자 이쪽으로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 또는 단기적인 뭐 저항, 박스권에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 매도 타이밍 나오면 단기 타점에 대한 부분들 전달 드릴 거니까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많이 보셔라. 뭐 지금 보시면은 오늘 뭐 HL 만도 2.4% 빠지고, 뭐 현대 위아 2% 빠지고, SL 5% 빠지는데, 저는 항상 뭐요? 항상 이 다음을 봐야 된다,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차가 가면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로봇 사업을 한 자동차 부품주들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현대차 몰빵하는 것보다는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와 1차 벤더를 이루는 자동차 부품주를 모아서 조금 전략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를 왜 매수해야 되죠? 뭐 왜죠? 한데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제 로봇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자동차 부품사들이 로봇 사업을 합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동차 로봇 사업하는 거.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로봇 사업을 하냐? 물론 내연기관 매출 플러스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플러스 뭐 로봇 부품까지 하면 매출과 이익이 퍼포먼스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신사업 구조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미래를 보면은 전기차 시대로 가잖아요. 그죠?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내연기관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사라질 거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신사업 진출을 해야 되는데, 현대차가 결과적으로 로봇 사업을 하면서 아틀라스 3만대 양산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로봇 부품을 뭐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나라 거 쓰진 않겠죠. 당연히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로봇 부품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반드시 내재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 정치적인 문제로 예를 들어서 뭐 외교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을 못 받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로봇을 못 만드는 상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건 반드시 국내에서 내재화해야 된다. 국내 로봇 회사들한테 부품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들한테 몇십 년 동안 1차 벤더로서 납품을 받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로봇 부품을 개발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총이 큰 회사들, 정말로 자동차 회사가 로봇 부품을 만들더라도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뭐요? 시총이 높은 애들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지, 시총이 낮은 애들이 대량 생산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인력이나 기술력의 문제나 아니면 자본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시총이 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을 거다. 애초에 얘네들은 돈을 잘 버는데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거든요. 근데 로봇이란 성장성 붙으면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 자동차 부품주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올라가는 뭐 작전주 느낌 나는 뭐 계양전기 주가 뭐 10배 올라갔는데, 자동차 부품 하는데 현대 트랜시스에 로봇 모듈 부품을 공급한다 주가가 10배 갔죠. 모바이스 전자도 그렇게 주가가 못 가더니, 그죠? 그렇게 주가가 못 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 할 땐 못 가더니 로봇 부품 한다고 하니까, 그걸 부품 공급한다고 하니까 6배 그냥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작전이죠, 사실. 그 자동차 부품주 여러분들이 50개에서 100개 딱 정리,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딱 50개, 100개 딱 공부해 보시고, 매집이 좋다, 박스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 그럼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소액으로라도 조금 그냥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모아 가보거나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가셔야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현대차 내용 좋았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부품주까지 공유 드려볼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전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요?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